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에 대해 민심과 당심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양당의 합당에 대해 어떤 의견인지 묻는 질문에 국민 40.7%가 합당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36.0%로 만만치 않았습니다. 여당의 핵심 기반인 민주당 지지층과 진보층에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당의 합당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민주당 지지층에선 60%를 훌쩍 넘었고 진보층에선 60%에 달했습니다. 양당의 합당 때와는 다르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제명에 대해선 민심과 당심 모두 찬성한다는 응답이 우위를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해야 한다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 국민 47.7%는 제명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제명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36.5%였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에서 60% 이상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찬성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당한다면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이른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통합당 후보가 가장 높은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당한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는지 묻는 질문에 국민 46.7%는 통합당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를 지목한 응답은 32.6%였습니다. 합당 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율 합은 47.8%로 통합당 후보 지지율 46.7%와 비슷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2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며 다시 60%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국민 57.6%는 긍정평가를 내렸습니다. 부정평가는 38.8%였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3.9%, 국민의힘 33.8%,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2.8%, 진보당 1.2%로 조사됐습니다.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이번 주 10.1%포인트로 크게 좁혀졌습니다. 이번 조사는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27일에서 28일까지 이틀 동안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 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뉴스토마토 박주용입니다. 뉴스토마토는 2주마다 정기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번 여론조사 주제가 매우 뜨겁습니다. 정치권, 특히 여권을 벌집처럼 쑤셔놓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민주당 내 진통은 진행형입니다. 이해찬 전 총리에 대한 애도 기간이 끝나면 다시 갈등이 점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동시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여부도 물었습니다. 그 결과를 놓고 세 분과 함께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배추도사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그리고 팬심이 두통신데요. 김성수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문화평론가 김성수입니다. 네, 박주영 기자 나왔습니다. 박 기자, 먼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이 찬반에 대해서 전체적인 여론 흐름과 함께 진보층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 이렇게 일단 세분화해서 한번 결과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저희가 이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에 대해 어떤 의견인지 한번 물었는데요. 국민 40.7%가 합당에 찬성한다고 답했고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36.0%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성별로 보면 이 합당에 대해서 남성 같은 경우는 10%포인트 이상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성의 경우 찬성 36.9%, 반대 37.3%로 찬반 응답이 팽팽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조국혁신당 내 성비인 사건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데 대한 여성의 비판적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좀 보이고요. 네. 연령별로 보면 이 양당의 합당에 대해 20, 30대에서는 반대 의견이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볼 경우에는 서울과 부산, 울산, 경남 이 지방선거에서 최대 승부처로 보이는 이 서울과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합당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엇갈린단 말은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그 민주당의 여당의 핵심 지지층인 이 민주당 지지층과 진보층에서는 이 합당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응답이 많았는데요. 그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66.7%가 찬성한다고 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의 55.5%가 합당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진보층에서도 찬성이 59.2%로 합당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0%에 달했습니다. 다만 중도층에선 찬성 39.3% 그리고 반대 36.4%로 찬반 응답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보실 때 어떤 점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까? 생각보다는 세대도 있을 거고 지역도 있을 거고 지지층도 있을 건데. 그렇죠. 생각보다는 전폭적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제 합당이라고 하면은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은 한 팀 아니야, 한 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많은데 네. 거기에 비하면 찬성 의견이 40.7%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이 조사 방식이 자동응답 조사라면 상당히 적극 지지층들을 껴안고 있는 건데 네네. 민주당 쪽은 이제 그런 성향이 덜하긴 하지만 특히 이제 중요한 게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이 40대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40대에서 찬성률이 43.5%밖에 안 돼요. 과반에도 못 미쳤네요. 45%도 안 미칩니다. 네. 그리고 호남도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그렇게 또 압도적이지는 않아요. 62.5%. 근데 중요한 건 충청권인데 네네. 충청권 요즘에 공략을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대충 통합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대충 한다는 게 아니라 대전 네. 충남. 근데 이제 큰일 납니다. 대전 충청 지역 비하 발언 될 수 있어요. 제 스타일이니까 이야기해 주죠. 아시잖아요. 근데 여기도 보면은 41.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내재적 갈등을 안고 있다. 그러니까 합당이라고 하면 무릇 이래야 돼요. 네네. 적어도 핵심 지지층들이 65% 이상은 밀어줘야 스무스하게 스무디 마시듯이 스무스하게 갈 수 있는데 여기 우리 문화평론가 제가 좋아하는 우리 김성수 평론가님 스무스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세대별 4, 50대 그리고 지금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인 서울과 보울경 PK 그리고 저 뭐였죠? 이쪽에 강력한 지지를 좀 얻고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 아니에요. 더군다나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35.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정원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도 이거 왜 해? A 식빵 이거 왜 해?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은 그냥 순탄하게 지금 가고 있는데 대통령 플렉스 받아가지고 네, 플러팅 네. 받아서 네. 가고 있는데 이건 뭐 하는 거지? 그러니까 관심이 느닷없이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합당 쪽에서 올리는 거에 대해서 별로 흔쾌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합당이 드라마틱하려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단일화라는 것도 뭔가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단일화를 통해서 좀 더 공고히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를 생각하면서 이건 민주당 동무대 아니야? 이러는 판에 조국혁신당을 끼워준다? 잘 납득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자꾸만 이 합당이 6월용이 아니라 8월용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자, 없어요. 하나만 더 여쭙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20, 30대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가장 취약 세대가 특히 20대입니다. 그러니까요. 20대하고 30대가 합당의 찬성 의견보다 반대가 더 높아요. 네. 그러니까 시너지는 별로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아닌 거죠. 네. 어떤 점에 주목하십니까? 예, 저는 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찬성이 59.2%가 나온 것에 주목을 합니다. 사실 다른 그 여론조사에서는 이런 결과가 잘 안 나오고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찬성이 훨씬 적은 것처럼 특히 조원 CNI 그 조사나 뭐 이런 데에서는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니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잘못 예. 보실 수가 있어가지고 예. 합당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찬성은 13.2%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죄송합니다. 그 지금 현재 국힘 지지층의 합당 찬반이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그 나와 있는 자료를 제가 잘못 본 것 네네네. 같은데요. 진보층이 59.2%였던 걸 잘못 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진보층에서 59.2%가 찬성을 하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66.7%가 찬성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한 그 오차범위 내지만 대략 한 7% 정도의 차이가 나잖아요. 네네. 지금 이 합당이 조금 더 개혁적인 방향에 이 사회를 좀 바꿔나가는 그런 합당 측에 속한다라고 하면은 진보층이 오히려 찬성이 더 많아지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 내에서 찬성이 더 많다. 그리고 까 보면은 그것이 사실상 호남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 지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 합당은 호남에서 더 지지를 많이 하는,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호남의 기존 지지층 혹은 호남 내에서 변화를 바라지 않는 지지층들이 더 찬성을 하는 그런 합당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지선에서의 시대 정신과 어긋나는 그런 그 결과가 이미 미디어 토마토의 이 조사에서 나온 겁니다. 이번 지선의 시대 정신이라고 하면 실제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기존의 좀 특히나 2022년의 지방선거 때의 잘못 혹은 과오를 딛고 새로운 그런 이재명 정부를 밀어줄 수 있는 지자체장들을 많이 포진시켜서 힘있게 개혁을 해나가자라고 하는 게 시대 정신인데, 거기에 걸맞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찬성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 결과적으로는 이 합당은 과거 퇴보를 갖다가 의미하는 그런 합당이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내고 있다는 거고, 그 부분이 또 2030의 지지, 또 전통적 지지층이라고 볼 수 있는 40대의 지지율에 반영이 돼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중도층이 그 찬반의 그 격차가 오차범위 내에요. 그리고 어떤 그 자료에 의하면 조원 CNN 같은 경우는 중도층에서 찬성이 적습니다. 이런 상황은 중도층 확장을 가로막는 그런 합당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번 지선에 치달아갈 때 합당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중도층은 떠나고, 그리고 특별한 그 새로운 인물들의 관심이 가야 되는 그런 국면들이 합당 그 자체 아주 정치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서민들의 살림살이와는 관련 없는 그런 주제로 치달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측면에서 민주당에게 결코 좋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분한테 공통적으로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청래 대표가 내심 기대했던 그 정도의 여론적 뒷받침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지금 국민 전체는 찬성이 40.7, 반대가 36, 오차범위 내고요.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뭐 찬성이 많지만 66.7이라고 하면 그렇게 많은 압도적이진 않죠. 압도적이라고는 하기는 어렵단 말이죠. 특히 40대 좀 전에 지목하신. 그러면 이 합당 논의가 탄력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좀 더 갈등으로 이어지거나 이렇게 연결이 되겠습니까? 저는 1인 1표제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중앙위원회에서 3일, 4일 되는 게 상당히 좀 압도적인 표가 나오면 그래도 탄력은 받을 것 같아요. 왜? 네네. 조국 혁신당은 원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조국 혁신당은 태로가 없어요. 조국 대표는 은근히 즐겨요. 지금 보시면 썸 타자고 한 거지 합당하는 건 결혼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억수로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김민석 총리의 지적대로 시방이 아쉬운 거죠. 요거 아닙니다. 시방. 시기와 방식. 그러니까 좀 시기를 1인 1표제 뒤에 한 2월 중순쯤에, 그리고 코스피 5천 돌파했는데 그날 왜 발표를 해요? 그리고 또 이현주 또 항명선 또 강덕구 반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스무스, 항상 정책은 스무디 마시듯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좀 해놓고 좀 정리해놓고 1인 1표제 끝나고 나서 좀 대통령 분위기 더 업 시켜놓고 만 명입니까? 이런 거 안 나오게 해놓고 뭐 친청 이런 이야기 좀 하지 말고, 그러면은 한 2월 중순쯤에 분위기가 살아나요. 이때 지도부랑 같이 딱 나와서 조국 대표랑 분위기 무르익게 딱 서가지고 공동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런 아쉬운 그때는- 점은 네네 알겠고. 그러니까 제가 탄력을 받겠느냐 안 받겠느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그거 하고 없으면 탄력 못 받는다니까. 못 받는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김민석 총리가 지정한 이게 맞아요. 시방 시기와 방식을 매끄럽게 했으면 스무디 했을 텐데 지금은 안 스무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시기와 방식, 절차적 하자는 계속해서 지적이 돼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런 여론 흐름까지 확인이 되면 향후 전개는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복잡해지는 거죠.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월용이면은 이게 복잡할 게 없어요. 8월용이라니까. 8월용이라서 복잡한 거예요. 가령 예. 정청래 대표가 합당은 정말 나의 모든 정치적인 것을 걸고 하는 것이니 이것을 통과시켜주고 8월 전대에는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달라지겠죠. 상황은 달라진다. 아, 완전 달라지죠. 아니 그래서 그 이야기 하면 돼. 절대 안 할 거예요. 그럼요. 절대 안 할 거예요. 그걸 왜 하겠어요? 예. 김어준까지 밀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절대 안 해. 그걸 할 것 같았으면 벌써
1인 1표제 하기 전부터 저는 다음번 연임 안 합니다. 연임 불출마를 지금 또 이제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지방선거 앞두고 할 이유가 없긴 하지만 아니 그것 때문에 지금 다 하고 있는 건데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자, 평론가님. 예.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이러한 여론 흐름이 확인이 되면 합당 탄력을 받겠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탄력을 받기가 어렵죠. 지금 애초에 합당이라고 하는 그 제안을 갖다 꺼내놨을 때보다도 전반적으로 여론조사의 흐름들이 오히려 유보층들이 늘어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전까지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지민 비조를 서로가 그 선거의 구호로 넣을 수 있을 만큼 희한한 그런 연대감들을 갖다 보여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 냉철하게 따져보면은 조국혁신당이 상당히 이 무능한 그런 상황들을 보여왔고 특히나 성비위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된 게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소송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합당을 하자라고 처음에 이렇게 그 문제가 딱 던져졌을 때는 이게 그 이전에 그 대통령 선거 때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탄력성만을 생각하고 있는 분한테는 당연하게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네. 잠깐만 지금은 좀 계산을 달리 해봐야 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자꾸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자 도대체 이 합당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각자의 셈법은 뭐냐? 그리고 합당을 하면서 진짜 지분 요구라는 게 없는 거냐? 지금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합당을 해도 후보는 조국혁신당에서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1인 1표제 때문에 표를 갖다 권리당원으로부터 많이 받는 사람들에게 선택되는 것이 나 이런 식의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전체 그 당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전체 중에서 30%는 당대표가 전략 공천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할 수 있죠. 지금 보궐선거 내에서는 대부분 100%를 전략 공천하겠다는 의지를 당대표가 보이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밀실에서 뭔가 합의됐던 게 뭐 하나라도 터져 나온다. 그런데 그것을 당원들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들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순간에는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자체가 쪼개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한테는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자기의 얘기는 물어보지 않는 상태에서 지도부가 밀실에서 뭔가를 결정하고 주고받았다? 이런 것들이 밝혀지는 순간 그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고개를 넘어가야 되는데 그 고개를 넘어가는 게 3월 15일 이전에 정리가 되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은 없지만 이거 하나만 짧게 보고 가겠습니다. 두 분 말씀도 조금 추가적으로 듣고요. 자, 그러면 박 기자. 네. 지방선거에서 합당을 전제로 어느 네. 정당 후보에게 투표를 할 것이냐 물었죠. 네. 결과 어땠습니까? 간략하게 한번 넘어가 보죠. 네, 먼저 그 46.7%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통합당 후보를 선택했고 국민의힘 후보를 지목한 응답은 32.6%였습니다. 이 합당전 전당 지지율이 민주당 43.9%, 국민의힘 33.8%였는데요. 민주당 43.9%와 조국혁신당 3.9%의 지지율 합은 47.8%로 이 통합당 후보 지지율 그 46.7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연령별로 보면 그 30대와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통합당 후보가 앞선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도 20대는 어땠나요? 20대에서는 통합당 41.3%대 국민의힘 32.7%로 통합당 후보가 9%포인트가량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과 충청, 호남에서는 이 통합당 후보의 지지세가 우위를 보였지만 이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좀 팽팽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중도층의 경우에는 통합당 46.3% 그리고 국민의힘 29.1%로 통합당 후보의 지지세가 앞섰는데요. 이 합당전 중도층의 민주당 지지율이 42.1%였는데 통합당 후보 지지율은 46.3%로 이전보다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정당 지지율과 이걸 비교해서 말씀을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수치상으로는 합산의 그 효과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조사 결과를 감안해서 두 분한테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지방선거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도움은 되죠. 근데 태풍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지금 단기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표 방지 효과도 있고 조국혁신당 표가 사표가 안 되니까 뭐 호남 같은 곳에서는 더 정리가 될 테고
그래서 이제 부분 확장 효과도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아주 대환영할 만한 합당이면 시너지 효과가 한 50% 이상은 나와요. 51, 2 정도는 나와야 돼요. 그럼요. 그 정도가 나와야 이른바 합당 시너지 효과인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제 계속 은근슬쩍 슬금슬금 갈등이 불거지잖아요. 네네. 이게 불거지면 역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네네. 이게 내부 갈등을 보면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그럼 안 찍을래. 정원호는 막 골이 아픈 거예요. 박주민은 골치가 아픈 거예요. 김민석 총리는 골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뭐 지금 전반적으로는 우리 배종찬 소장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편이지만 호남에서 정리가 된다,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가장 갈등이 심할 수 있는 곳이 호남이 됩니다. 그래서 호남에서는 자칫 잘못하면은 그냥 화약고가 터지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무소속이 난립하고 네네. 그 그럴 수는 무소속끼리의 합종 형이 나날이 그 신문지상을 사로잡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지금 합당을 했었을 때 단순한 지지율의 총합이 나와도 그게 마땅치 않은데, 근데 지금 단순 지지율의 총합도 안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기본적으로 미디어 토마토에서 조국 혁신당은 3에서 4% 정도의 지지율을 가져가고 있었단 말이죠. 네네네. 그런데 지금 이미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 합당 얘기가 나와가지고 지지율이 떨어지는 그런 민주당에서 합했더니 고작 한 2% 정도가 개선이 되더라. 이런 합당을 왜 합니까? 더군다나 앞으로 어떤 일들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지선을 앞두고 이런 합당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오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만한 선택들을 당원들이 과연 용납할 것인가. 더군다나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어요. 아직까지 까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숨긴 게 많으면 당대표는 자당의 최고위원들한테는 안건을 얘기하지도 못하고 당일날 기자회견 20분 전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의 당의 대표한테는 기자회견문을 불러주기까지 했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짧게만 말씀드리면 제가 호남이 정리됐다는 게 지지율이 정리됐다는 것이지 네네.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호남은 대폭발이죠. 지지율만 정리된 거고 지분적으로는 폭발할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전라북도는 남원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 상대적으로 죄송합니다. 상대적으로 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남원 같은 경우 그렇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전남 이 영광 같은 경우에는 안 먹혔지만 네. 남원 같은 데는 조국 혁신당이 먹혔고, 전북은 조금 특수성이 있어요. 김관영 이 도지사 같은 네네네. 특수성도 있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은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 전북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재명 대통령 후광 때문에 그게 쉽지는 않지만, 그런데 이런 데는 더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합당하면서 야, 이 자리는 우리 조국 혁신당 후보 줘 이래버리면은 민주당 이미 후보들이 지금 예비 금정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 가만히 있겠어요. 소송전이 2010년이 역대 지방선거에서 소송이 제일 많았습니다. 이번에 더 많을 거예요. 예. 뜨거운 감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문제 식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지금까지 배추도사 배종찬 소장, 그리고 사이다 김상수 평론가, 그리고 박주영 뉴스토마토 기자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